안녕하세요. 한국컨그레소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환율 급등에 따른 요동치는 금시장,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화폐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또 잠깐 한번 언급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휴대폰을 통해서 답변을 일일이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 댓글이 안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컴퓨터를 켜고 또 보려고 그러니까 또 그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런저런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실제로 실물금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저번 방송에서 일선 종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금은방들에서 거래되고 있는 뒷금이라 그러죠. 실거래 실물금 가격이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든지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요즘 금값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체 가격이 이 정도 추세로 가면은 이제 뒷금이라 그러죠. 뒷금 가격하고 자료금 가격하고 같아지거나, 오히려 또 돈을 프리미엄을 더 주고 숨겨야 되는 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편에 소개시켜 드리는데 있잖아요. 드래곤 모양이 들어가 있는 사각, 이거 있잖아요. 사각 은화가 있어요. 실물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예뻐요. 박스도 귀엽고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 실물 금시장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하듯이. 자, 요거 보시면 여기 이제 도매 시세를 보는 한국컨그레소 3M 실시간 시세입니다. 이거 모바일 버전이거든요. 모바일 버전에 보면은 국제 실시간 상품 차트 해가지고 금 가격, 은 가격, 플래티늄, 팔라듐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거래를 많이 안 하니까 제껴두시고 골드하고 실버를 클릭하시면 가격이 나와요. 실시간 가격이죠. 그리고 환율 가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거든요. 국제 금시세 자체는 지금 1270.65, 70.73 이렇게 해서 최근 고점 1350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졌죠. 근데 국내 금 시장은 하락을 안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해요. 환율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역외 환율은 1155원까지 갔어요. 마감 환율이 1150.9원. 실제 이건 선물이고 실제로 거래되는 환율이 가장 최고점을 형성했거든요. 1년 9개월 만에 최고점을 형성됐고 이렇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우선은 국제 금시세 금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1135원에서 1150원 1.5%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 금 가격이 하락한 만큼 환율이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금 계산하는 방법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 앞에 화면들이나 방송들도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저작권 때문에 뉴스를 검색을 못 하겠어요. 제목까지는 괜찮대요. 그래, 호주 강달러, 원달러 환율 1년 9개월 만에 1150원 뚫어 이렇게 됐잖아요. 호주발 강달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추세적으로 계속 환율이 상승 국면에 있다. 원달러 환율이 위로 뻗쳐 있다.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종가 기준으로 1150.9원 오늘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죠. 실제적인 거는 달러가 강세면은 금 가격은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더 하락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환율이라는 게 앞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국제금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환율이 똑같은 비율로 상승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격은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당연히 원화는 약세가 되죠.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환율은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의 타이밍이라든지 저점을 잡기라는 거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냥 그 분할 여유 대신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유 돈으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 장기적으로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유효하죠. 요거 한번 보실게요. 지금 한국건설에서 소매 시세를 나타내는 사이트예요. 189,500원 순금 시세 24K 3.75g 기준 시세예요. 내가 살 때 부가가치세 별도 189,500원. 그렇죠? 조금 어제보다 500원 올랐죠. 내가 팔 때도 179,500원. 자, 이제는 간격이 사고 팔고 부가세를 제외하고 차이가 10,000원밖에 안 났죠. 또 전에하고 또 달라졌죠. 이거 내가 팔 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팔 때 가격은 실제로 금 거래되는 거 뒷금 시장 여기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팔 때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어쩌면은 이 상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내가 살 때 부가세 별도 해서 189,500원 가격이 만약 더 급등을 한다면 18만 내가 팔 때가 18만 3천원, 4천원, 2천원, 뭐 5천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분위기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 원화 가치가 그러면 기존의 국권이 급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치가 소멸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국권이 가치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시장에서는 현명하게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주열 하는 총재라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해도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없다니까요. 국민들이라든지 한두 번 쏘은 것도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산을 지켜주고 할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간단한 가격 한번 보실게요. 골드바 가격이 10돈이 246,000원, 그 다음에 건그레소 100g이 542만4천원, 그 다음에 민티드 1kg 골드바가 5,413만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요거는 현재 비슷한 가격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최근에 실물금 시장,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금 자체에 그거는 똑같다 브랜드라든지 이런 가치를 생각하지 안 하고 금 가격은 똑같은데 뭐 나는 현금 주고 뒷금 갔으면 어떻게 살래 싸게 산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마 지금 뒷금 가격이 엄청 올라서 사기가 아마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기준을 들 때 예를 들어서 10돈으로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솔직히 한국건그레소 골드바가 다른 타사 골드바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저가 브랜드에 비해서는 가격이 2, 3% 정도 높은 게 맞아요. 제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 안 드리잖아요. 사실이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오늘 204 이제 자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246,000원을 바로 오늘 판다고 가정을 하면은 정상적인 가격은 179,500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순수 99.99% 금 가격을 기준으로 한돈하실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좋은 골드바, 브랜드 골드바를 사면은 위탁 매매를 제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건그레소 골드바를 저에게 주시면은 지금 이 가격에서 곱하기 1.05 어쩌면은 돈당 10,000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제 수수료 빼고도 새로 나가는 사람한테 가격이 나갈 수가 있어요. 위탁 판매 가격이. 그러면은 그분한테 가는 가격은 이 246,000원에서 97%나 96%나 97.5%나 임의적인 가격이 시장에서 위탁 구매자가 살만한 가격이 협의회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런 식의 논리를 따지면 요거를 사고 나서도 오늘 당장 바로 팔아도 제 생각에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한 6%, 7%, 8% 단위가 크면 더 줄어들겠죠. 그 정도 차이만 나면 돼요. 워낙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10돈을 내가 어쨌든 1억 정도로 샀다. 오늘 바로 팔면 얼마 나오느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9,300만 원에서 9,500만 원까지 나와요. 바로 팔아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뒷금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앞에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하고 방송에 여러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금시장 내에서는 지금 그 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금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멘트를 날릴게요. 현금 거래를 하는데 부가세 없이 저한테 싸게 살 수 있냐라고 여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아주 좋은 골드바, 한국건그레소 골드바, LS 골드바, 조폐공사 골드바를 사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가격은 어떻게 할인해달라. 그거 참고로 얘기하면 크게 그게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한국건그레소 본사에서 물건을 사는 시스템, 전 지점이 마찬가지겠죠. 그 시스템을 다음에 한번 보면 기회를 또 공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5,413만 원짜리를 사고 싶으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5,413만 원 곱하기 97.5%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죠. 97.5%의 가격을 한국건그레소 본사에 입금을 해줘야지 물건이 하나 내려와요. 그쵸? 그럼 부가세 포함해서 마진이 2.5%란 얘기예요. 부가세 빼고 나면 2.2%, 2%가 채 안 돼요. 골드바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부가세 별도로 현금을 주고 구매하고 물건을 준비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 하죠. 그리고 한국건그레소가 예전에도 컸지만 지금은 더 크잖아요. 매출 규모가 1조 5천억을 넘어서 2천억을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장회사 IT센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IT센 그룹에도 속해 있잖아요. 은행권에도 납품을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유통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점을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 고객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어차피 매입 자료는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남는 자료 제가 뭐 환급 받겠습니까? 환급 받으면 계속 환급이라는 거는 원래 처음에 매장을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 두 번 정도 뭐 시설이 들어가든지 재고가 자산이 많아지든지 하면 환급을 받는 거지, 그 이상의 상태에서 계속 환급을 받으면은 제가 볼 때는 세무조사 바로 나와요. 환급 받을 이유도 없고 그냥 남는 자료 쓸 데도 없어요. 그냥 무기명으로 탁탁탁 해서 보름이나 한 달 단위로 이제 끊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제 개념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실버바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실버바는 지금 70만 8천 원, 이 계속 그대로입니다. 오늘 아침에 70만 2천 원 한번 떨어졌다가 갑자기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금하고 은 가격이 한번 올랐어요. 이게 급등한 가격 라인 있죠. 여기서 1145원, 43원, 4원 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1150원까지 확 올랐어요. 0.5% 정도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들이 반영이 되고, 금 가격도 오후에 돼서 이렇게 급등을 또 같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금은 지금 여전히 강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요 새로 나온 거 실버 드래곤 풀리온추아 있잖아요.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할까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되게 이쁘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한번 간단하게 소개만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얘가 이제 드래곤 박스죠. 드래곤 이렇게 있는데 이게 튜브가 10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 똑같이 안 보고, 저도 처음에 이게 그 20개 한 튜브에, 여기 이게 한 튜브에 20개거든요. 예, 20개인데 이게 이글처럼 돼 있는 줄 알고 한 500온스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2박스 반이 왔더라고요. 요거 하나에 이제 200온스예요. 요거 안에 20개가 들어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까만 장갑을 제가 낀 이유가 이 은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거 만질 때는 꼭 이런 걸 장갑을 끼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꼈습니다. 구독자 의견을 존중해 드립니다. 용, 호주에서 만든 거예요. 호주 민트. 잡히나요? 실물이 예쁘죠? 요거를 또 사진을 예쁘게 작업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장류에서 온 고객님이 또 이거 사가셨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실물 예뻐요. 이렇게 보고 좀 특이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엘리자베스 2세, 그 호주도 영국 연방이죠. 영연방. 이론스 9999 AG 오스트레일리아 $1. 액면가는 $1. 액면가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조폐국에서 말하는 이제 법정 언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예쁘니까 나중에 한번 소장하시는 분들은 기념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10,000명 돌파하면 요거 이벤트 한번 해볼까요? 요거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렇게 하고, 오늘도 여러 편에 막 택배들이 막 날라다녀요. 막 날라가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 하고, 드디어 저번에 이제 메이플 있잖아요. 메이플 그 은하 하나씩 드리기로
이제 하신 그 이벤트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번대로 오늘 택배가 일괄적으로 배송이 됐거든요. 우선은 주소가 안 온 두 분 빼고 35분에게 배송이 됐습니다. 별일 없으면은 33분에게 배송이 됐고, 별일 없으면은 내일 그 다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고 이쁘고 소장을 잘 하시면 되고요. 또 나중에 또 받으시면은 또 좋은 응원의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폐개혁 이야기가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되고 있죠, 그죠? 저하고 제가 초창기에 이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다시 이제 확산되고 있고 좋은 내용들이 근거를 제시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대립각을 세워가면서 그냥 대립각이라기보다는 갑론을박하고 서로 의견들을 장단점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극하고 있으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화폐 개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금융이 지금 위기가 온다고 리세션이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게 당장은 지금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찬반이 있잖아요. 원래 거품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계속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달러가 공급이 되면서 다우 지수라든지 국내 코스피 지수라든지 이런 것도 상승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을 사면은 실물을 아까 전에 뭐 사고 나서 15% 20%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 말은 안 믿으셔도 돼요. 이 사람들은 실물금을 한 번도 사보고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실물금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저한테 주시면 그렇게 제가 한다는데, 실물금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의 이론적인 말만 가지고는 믿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 말에 휘둘리실 필요도 없고요. 러시아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러시아 건강 뭐 7,000톤, 우리나라 돈으로 85조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고. 그 전에 중국은 12,000톤 건강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금 가격이 폭락을 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야죠. 왜 안 들어가요? 금을 그냥 캐나요? 그냥 못 캐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채굴 단가라는 게 있고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금이 여러분 계속 생기면 골드바 이런 거는 만들면은 계속 있죠. 자산 가치로 보존되고 그대로 있죠. 근데 금이 안 없어질 것 같죠?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반지를 잃어버렸다, 팔찌를 잃어버렸다, 바닷속에 퐁당하고 금이 빠져버렸다. 그거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잖아요. 네. 모래사장이나 있으면 누가 또 탐사하면서 산다 그러지만, 그쵸. 그리고 순금을 넣어서 75% 넣어서 금은을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금은 제품을 만들어서 75% 골드 18K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큐빅을 물리고 다이아몬드를 물렸어요. 그럼 큐빅 빼고 다시 매입을 하고 할 때는 뭐 벤치나 니빠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전부 가루를 내고 잘라요. 그러면 그게 가루들이 날라서 없어져요. 순수하게 100% 해소될 것 같죠? 없어져요. 금이 먼지 속으로 날아가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뭐 금가루들이 막 튀어서 막 날아갈 거예요. 대청소하면은 엄청나게 보일 거예요. 예. 그렇게 소실되는 게 있고, 금을 녹이고 재가공해서 하죠. 녹넘전 잘못 맞추고 산소하고 가스불이 되면 그것도 타서 없어져 버려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휴대폰을 바닷속에 빠뜨려 버려도 마찬가지로 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이 영원한 거는 맞아요. 안 잃어버리고 있으면은. 예,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막 무작정 늘어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채굴 단가라든지 장비라든지 탐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 그게 안 맞으면 있어도 못 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시장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 아마추어 같은 말들에는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금은 5,000년, 6,000년의 역사 속에서 화폐가, 종이화폐가 나오고 그 어떤 화폐가 나오고 다시 무너지더라도 가장 다시 금으로 회귀를 하고 있어요. 금은 단순한 상품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요 가치를 알고 이제 이거에 맞게 주얼리라든지 제품이나 골드바 자산 가치 이제 이런 걸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엊그제 한두 편 방송을 보셨다고 금원이 중요하다, 화폐 개혁에서 중요하다, 요것도 제가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에요. 자,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화폐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하고 금이에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얼추 어느 정도 보면은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근데 부동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도 상가 몇 개가 있고 시골에 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갖고 있겠죠. 그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매도 잘 보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실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동산이 화폐 계획이 만약에 된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그 1,000원이 뭐 1원으로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100만 원이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1억이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가격 자체가 1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0만 원이 되나요? 네, 그렇게 되나요? 하여튼 그런 단위로 가니까 가격 단위가 낮아서 다시 이제 뭐 착시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현금을 아주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시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금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시골에 아직 그 논들이 평당 많은 뭐 산이나 임야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5,000원, 뭐 7,000원, 10만 원, 뭐 15만 원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단위들은 아마 가격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주로 주거하는 아파트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거 있죠. 부동산은 수익이 남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부동산을 사서 다음 사람한테 넘길 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요. 그냥 극단적인 예로 어느 한 개인이 있어요. 제 개인 명의로 상가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상가를 사려고 하면은 대출이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묶여 있어요. 뭐 DTI, LTV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대출 자체가 규제가 엄청나게 묶여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를 하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쵸? 현금이 있어서 샀어요. 이걸 샀는데 11억이 돼서 올랐어요. 뭐 화폐 계획을 하든 안 하든 11억이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11억이 돼가지고 누군가가 사줘야 돼요. 그 살 사람의 그 다음 두 번째 넘길 사람이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현금이 다 이만큼 없어요. 그러면 대출을 70%든지 80%든지 60% 받아가지고 사야 돼요. 근데 이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잠깐 상승하는 건 있어도 부동산에서도 과연 그렇게 많이 상승할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현 정부라든지 다음 정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치를 하고 이 관료들이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그래도 조금 있지 않나라는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순기능, 좋은 기능, 장점들을 더 이제 강조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까 살 때 금 가격은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에 대비해서 가장 강한 게 금이에요. 금은. 금 가격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이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조작하고 거기에 실제로 몇 명도 뭐 처벌을 받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금 가격은 쉽게 해서 종이금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금 가격은 어느 정도 묶여 있어요. 근데 실물금 시장에서 DCC하고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오히려 수입을 해서 금이 만약에 수입이 원활하게 된다면은 그 수입금으로 국내에서 이제 원활하게 유통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유통되는 유통 구조보다는 프리미엄이 더 붙어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서서히 올라가고 움직이는 거지. 이게 급격하게 급등하고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이야기하는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고 그 공화당의 그 주장들이 너무 막강하게 들어가서 금본위제, 공화당은 금본위제 좋아하거든요. 금은본위제 이런 걸 해가지고 새로운 기준으로 금 가격을 매겼을 때 이때는 급등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강세를 띠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가는 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본위제, 은본위제가 됐을 때 새롭게 세팅이 됐을 때 가능한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점진적으로 수요 증가에 의해서 증가를 한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율, 그게 이제 실제 제가 환율 거래하는 걸 하잖아요. 오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반팔로 막 접었는데도 땀이 막 계속 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집단적으로 매장에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에어컨을 틀 수 있는 환경이 된대요. 그래서 소리가 또 울리면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문을 닫고 하니까 또 더 더운 것 같아요. 좀 땀이 많이 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예. 화폐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죠. 뭐 설왕설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장단점 얘기가 막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계속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지금 불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제가 한 가지 공개 안 한 팁이 있는데, 그거 하나, 왜 또 하나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감이라든지 촉을 잡는데, 저번에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넘어왔어요. 화폐개혁 이야기가 한참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한 며칠 동안 잠잠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언론사에서 탁 치고 나왔어요. 화폐개혁에 대한 얘기를. 그날 한번 방송하면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 오후, 뭐 밤 이렇게 해가지고 몇 편을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론에 기사가 검색이 되면 탁탁탁탁 나와요. 잠잠하던 화폐개혁 얘기에 불씨를 탁 터뜨린 언론사가 있어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검색을 해서 추적을 해보시면 그 감을 촉으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은 JTBC. JTBC가 중앙일보 계열사죠. JTBC가 딱 치고 나와서 화폐개혁 이야기가.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지속적으로 또 다시 회자되면서 사람들한테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했어요. JTBC가 어떤 언론사인지 어떤 방송사인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하나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태블릿 PC 들고 나온 방송사 있죠. 그게 JTBC예요. 그래서 저는 JTBC에서 한참 잠잠할 때 다시 불씨를 살려줬다. 그런 감이 어떤 걸 떠나서 그냥 제 촉으로 이거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촉을 잡는 거예요. 그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이제 시기는 그거 뭐 찬반 여러 가지가 그 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두고 보시면서 이제 한번 해보시고. 그 각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욕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 이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러면 너무 무겁다, 실무를 뭐 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또 할 말이 있으니까 원달러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제가 움직이잖아요. 드디어 저한테 축하해 줄 일이 생겼어요. 오늘 이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직전 고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전 고점을 넘어서 장대 양봉을 내면서 급등을 했어요. 선물상으로 1149.5원에 마감을 했어요. 이 정도 급등을 했으면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고 30개 포지션을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여전히 들고 있어요. 이 30개는 어떻게 30개 포지션이 금액으로 얼마냐면은 이 30개 곱하기 만원 곱하기 1149.65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억 3천, 3억 4천 정도의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금은 1,500만 원으로 시작했다 했잖아요. 얼마 아니라 그랬잖아요. 게임을 좋아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많이 바라시는 분들은 그러면 저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 거래를 하시면 돼요. 대신에 뭐 손실에 대해서는 일반인 분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안 하시면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일반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작년 11월 1일 날 계좌 개설을 해서 지금 1,726만 3천 원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와, 드디어 100% 수익이 넘었습니다. 잘하죠. 내일 여기서 일부분 한 200만 원 빼가지고 또 맛있는 거를 사 먹고 또 파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실제 이론하고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백날 말로 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좌가 증명하는 거고 실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많은 금액을 제 기준에 있어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1,500만 원 정도는 제가 열심히 살면은 또 벌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잘 때 어떤 생활을 할 때 지장이 없는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러면 너 이렇게 잘하고 더블 벌고 뭐 100몇 프로 벌고 하는데 몇 개월 만에 그럼 이거 계속하지. 이거를 50억 100억 넣어가지고 제가 벌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자신도 없어요. 근데 금은은 보시다시피 50억 100억 깔아놔도 전체적으로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잠 잘 자고 편안하고 제 생활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참 두서없이 가는데 오늘 그 낮에 제가 그 진주에 그 교육지원청 다녀왔거든요. 우리 큰애가 진주에 그 중학교에 다녀요. 거기에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바쁘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조금 내서 오늘 가서 운영위원장단 모임에 가서 얼굴도 비추고 또 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진주 아이들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보태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사회적인 활동도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늘 그냥 제 일상도 궁금해 하실 분이 혹시나 있을란지 싶어서 그냥 곁들여서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게 간단하게 이제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을
그게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 주셨는데 금은은 나중에 팔기 수월하나 6.25 전쟁 때도 부산까지 내려와서 금반지, 은수저 팔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은 적응을 굉장히 잘해요. 가치 있는 거는 가치 보존하는 거는 언제든지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되고 아니면 금은방들, 금거래소들 다 거래가 되니까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외국에 나가셔도 그 가치는 불변입니다. 그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팔기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팔기 수월하나 누가 안 사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금은을 자기 형편에 맞게 최대한 모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은행하고 금거래소에서 사는 거를 비교하고 금거래소가 믿을 수 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한국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조 5천억이 넘어요. 한국의 최대 큰 법인 회사죠. 그리고 그 신한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권에 납품을 해요. 은행에서 고객들이 뭐 PB나 있잖아요. 프라이빗 뱅킹이라든지 VVIP라든지 프리미어 등급이 되는 사람들한테 금을 팔잖아요. 그 금을 팔고 요구를 하면은 그걸 한국금거래소 금을 은행권에 납품을 해줘요. 그렇죠? 그럼 은행은 돈을 다루는 기관, 한국금거래소 우리는 금을 다루는 기관. 어디가 더 가격이 저렴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시스템적으로 살 때는 비슷하거나 우리가 은행보다는 가격을 낮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사는 것보다 저한테 와서 사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한국금거래소 본점이 있고 전국에 65개 이상의 지점들이 있는데 각각의 대리점 사장들이 전부 다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가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저한테 제 방송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저한테 오셔서 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서울이나 경기권에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오시는데 뭐 빈말인지 모르겠는데 10분 중에서 7분, 8분은 서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너무 어중간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저 본사의 대표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종로점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번 가서 한번 그때 저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실제로 구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골드나라는 제가 대표지만 거기 가면 또 제가 또 쫄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서로가 이제 그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팬미팅이라 그래야 되나? 너무 금방지죠. 예. 그런 생각도 이제 한번 해보고 재밌잖아요. 멀리 계신 분들이 저를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월요일 날은 제가 서울에 다녀왔어요. 금이 공급이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많은 수량이 필요해서 다시 또 본사에 가서 그 월요일 하루는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마침 그 민티드 골드바 1kg 2개 하고 은실버바 10kg 해가지고 이제 1억이 넘는 분께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사시는 아주 이쁜 사모님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올려보내나 마나 걱정을 하다가 제가 간 김에 거기까지 가서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사시는 분들, 저희 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라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우체국 그 택배를 보내시는 집배원들 있죠. 그분들 제가 한 번 더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 공무원 맞대요. 그래서 그러면 정직이냐 계약직이냐 물으니까 계약직도 있고 정직도 있는데 공무원이 맞대요. 택배 사고가 나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분실하고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러면은 그 사람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파면당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되게 운반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결론은 한국금거래소 골드바를 못 믿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금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은행권에 납품되고 한국거래소, 국가가 인정한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하는 데 있죠. 거기에 금시장이 KRX 금시장이거든요. KRX 금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다가 실물금을 인출하게 되잖아요. 부가세 10%하고 수수료 주면. 그 실물금을 다시 납품을 해가 주는 데가 한국금거래소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거기 가세요? 지점에 오거나 저한테 오시거나 본사에 가거나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바로 빠르게 드릴 수가 있는데 기간이 짧아요. 드릴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월 한돈 정도로 반돈 정도로 작은 단위로 이렇게 해도 되죠. 당연히. 대신에 단가가 오늘 한돈 같은 경우에는 22만 5천 원, 10돈 같은 경우는 204만 6천 원 가격 차이가 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개를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10개를 만들어서 포장을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돈당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있으면 조금씩 모았다가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전혀 어느 누구라도 이 시장에는 워낙
비밀스럽고 금들이 큰 단위의 돈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하나 어떤 분들이라도 소중하고 자기 형편이나 여유에 맞게 하시면 돼요. 단 1g이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시면 돼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혀 그거는 작거나 부끄럽거나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죠. 저는 생각할 때 금하고 은에서 우리 세대에 반드시 부의 이동이 옵니다. 금은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의 이동이 된다. 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은의 투자 비율에 대해서 옛날에도 설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보내드렸으니까 금은 투자 비율은 5대5 정도로 하세요. 1억 정도 하시면 5천만 원 실버 하시고, 실버를 뭐 메이플이라든지 이글이라든지 실버바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금은 100g이나 이렇게 뭐 1kg 단위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참, 그리고 금 있잖아요. 금 요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게 지금 골드바들이 지금 많잖아요. 킬로바도 있고 100g도 있고. 제가 지점에서 이제 100g을 보유하고 있는 게 평균적으로 실제로 이제 제가 솔직하게 오픈할게요. 한 100개 정도, 100g을 10kg 정도를 항상 보유하고 있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수요가 많고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가져가면 진짜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100개 자기 혼자 다 가져가 버려요. 10kg 되는 돈은 크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한 개씩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작은 거 가져가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항상 준비를 해두려고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려버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다 내드리고, 그쵸?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와서 다 팔아버렸다. 그러면 내일은 물건이 없는 거예요. 내일 아무리 빨리 시켜도 본사에 부탁을 해서 물건을 제 걸 먼저 땡겨도 모레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시면은 일정 부분을 맞춰서 가져가시고 안 되는 거는 또 보고 택배로 보내드려도 되고 다음 스케줄을 잡아서 또 오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 현금 들고 3억 들고 갈게, 2억 들고 갈게, 뭐 몇천만 들고 갈게, 몇 분만 해도 뭐 10억이잖아요. 전화로는 제가 하루에 한 100억씩 판다니까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오는 분들도 있고 안 오는 분들도 있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픽스를 하고 어느 정도 정해 주시면은 저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을 한 3억, 4억, 5억 이상씩 이렇게 사가지고 부동산처럼 아파트 하나처럼 자산의 일부를 이제 편입시키고 싶다, 포트폴리오로. 이런 분들은 킬로바 단위를 사고 100g 단위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1kg 정도의 골드바를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100g 단위로 사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100g이 하나가 오늘 542만 4천 원이에요. 이 가격인데 만약에 그 가격이 아주 많이 상승해가지고 뭐 2배를 갔다. 그럼 하나가 1,000만 원이 넘을 거잖아요. 1,100만 원이. 근데 킬로바 같은 경우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나는 2천만 원만 필요한데 이거를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g 10개 정도로 준비를 해서 100g 단위로 많이 하시기를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워낙 이제 질문들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상속 정의어 뭐 좋지 않겠나? 이거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금을 사고 나서, 그쵸? 이제 최악의 상태에서는 제가 뭐 이론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그냥 제껴놓고 그냥 좋다, 부가세 10%를 내고 이렇게 금을 사야 되나, 이게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내 자식들이나 와이프라든지 이렇게 상속이나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인들이 각자 판단해 보시면 돼요. 가장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10% 물건 정상적으로 주고 사시는 게 결코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투자를 할 때 500g을 지속적으로 사고 싶다, 그거 하셔도 돼요. 500g, 100g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단가 자체가 이제 실버바 같은 경우는 1kg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단적인 예로 이렇게 한번 드릴게요. 한국건설에서 실버바가 오늘 70만 8천 원 1kg에 그렇게 하는데, 타사 보니까 67만 원, 68만 원, 66만 원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은인데 나는 싼 거 살래. 싼 거 하시고 싶은 사람들은 하시면 돼요. 다만 파실 때 한국건설에서 실버바를 위탁 판매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지점에, 전국에 지점이 제일 많이 깔려 있잖아요. 큰 대규모 거래를 하는 지점에 주시면은 매입 단가가 훨씬 높이 올라가요. 다른 지점은 다 조금씩 다르겠죠. 정상적인 단가보다 이상만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가져오시고 위탁 매매를 하려고 하시면은 쉽게 설명해서 오늘 70만 8천 원 정도에 사셨다, 바로 팔겠다 해도 제가 볼 때는 60만 원은 제가 내드릴 수 있어요. 타사 제품을 준다 그러면 44, 5만 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살 때 3, 4만 원 비싸게 주고 사고 팔 때 2, 30만 원 비싸게 파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가지고 있으면은 기분도 좋고 내가 가장 좋은 브랜드의 골드바, 실버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 프라이드라든지 기분도 가지시고 안정화시키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두서없이 막 이렇게 달려왔는데 제법 또 시간이 또 지난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부분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네. 하여튼 저는 이제 지금 한국건설에서 창원점, 진해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골드나라라는 법인은 이제 제가 대표이사로 있죠. 한국건설에서 본점하고 가맹을 맺어서 이제 경남권에서 창원점하고 진해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방송이 보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고 멀어서 못 믿겠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지점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수량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까운 지점의 지점장님들한테나 본점에 제가 부탁을 해서 거기서 만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간이 많이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뭐 저는 아직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내는지를 몰라요. 이 댓글을 달고 아 지금 이벤트 종료했습니다 하고 뭘 이렇게 탁 그 공지사항이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할 줄 모르거든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구독, 좋아요, 알람 뭐 부탁드립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